예, 연속해서 이제 실습과 참여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픈소스의 어떤 개발 방식과 개발 프로세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깃과 깃허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깃에 대한 사용법과 어, 어떤 깃허브의 사용법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이제 개발 방식에 있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목표는 이제 총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깃을 이용한다는 거는 결국에 내가 소스 코드를 다룰 때 깃을 가지고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 그 부분과 또 남들과 협업을 할 때 깃허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깃허브를 이용하고 여러 명이서 협업할 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서 한번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깃으로 이제 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깃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필요성이 있죠. 깃을 이제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어쨌든 소스 코드가 뭔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뭐 일주일 동안 개발을 했다. 그러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할 때마다 하루 이틀 갈 때마다 어쨌든 뭔가 소스 코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가 뭐 12라인 정도가 뭐 바뀌어졌다. 뭐는 지워지고 뭐는 추가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음, 기존에 있던 게 변화될 수도 있지만 뭐 지워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분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때그때 변화분들을 잘 기록해 두고 저장하고, 그래서 역사 관리가 되는 거죠. 개발 과정의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역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깃 설치가 이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깃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해서 G git sc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를 받고 git bash 이런 걸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git 명령이 됩니다. 이제 git bash를 키시는 분들은 git bash를 키고 git을 치시면 저와 비슷한 아웃풋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mkdir에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 폴더를 만들고요. 예, 여기서 이제 git init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ls 했을 때는 숨긴 폴더라고 안 보이지만 ls-a라고 했을 때는 .a .git이라는 어떤 그 git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폴더가 생기고요. 이거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안 그러면 이클립스 이런 데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게 되면은 빈 폴더만 하나 생기지 않잖아요. 그 안에 뭔가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생기는 어떤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폴더를 기준으로 어떤 기수로 관리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래서 .h 하고 나서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타이핑 해가지고 만들면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만든 소스 코드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역사문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를 하죠. 그래서 add와 commit의 그 콤보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적어주죠. 바로 메시지를 적어요. first commit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쇼트로그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1이 뜨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커밋이 정상적으로 안 뜨시는 분들은 컨트롤 C를 통해서 이제 쇼트로그를 나와 주시고요. 아마 이제 이 컨피그 설정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피그 글로벌 유저 네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거요. 컨피그 글로벌 유저 메일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설정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컨트롤 C로 나간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그대로 쳐주시면 되죠. 본인의 아이디와 본인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셔야지 커밋이 정상적으로 아마 생겨날 거예요. 아마 생겨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안 해도 생겨나신 분도 있고 안 생겨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설정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add와 commit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소스 코드 개발하다 보면 또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printf 그래서 요건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이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git diff를 해봤을 때 뭔가 이게 수정된 부분, 이건 추가된 부분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또 커밋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커밋할 준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변화된 거에 대해서 커밋할 그 변화 그 이제 변화분에 대해서 이제 그 준비가 된 상태인 거죠. 여기서 커밋을 하게 되면은 커밋이 두 번째 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커밋의 두 개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add와 commit을 그 명령을 통해서 준비와 변화분 역사 저장, 준비와 저장, 준비 저장 이런 식으로 변화분들을 직접적으로 저장하다 보면은 한 두세 개씩 만들다 보면은 add commit을 통해서 이 커밋을 구성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고 쇼트로그 같은 걸 통해서 내가 몇 개까지 했는지 그리고 뭘 했는지 긴 로그 같은 걸로 뭐 했는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두 개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내용까지 보려면 마이너스 P를 하면 내용까지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그냥 직접 쳐보시다 보면은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러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손으로 쳐보고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거는 변화분들이 계속 저장된다. 그래서 개발 과정이 다 저장이 된다. 그래서 역사 관리다.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